학교생활기록부 기재 항목과 기재 방법이 개정되면서 기존 학교생활기록부 항목이 10개에서 8개로 축소되었습니다. 참고로 1번은 인적 학적 사항, 2번은 출결 상황, 그리고 3번은 수상 경력, 4번은 자격증 및 인증 취득 상황입니다. 이어서 5번은 창의적 체험 활동 상황, 6번은 교과 학습 발달 상황, 7번은 독서 활동 상황, 마지막 8번은 행동 특성 및 종합 의견입니다. 이렇게 8개의 항목으로 개정되었습니다. 학교생활기록부 1번은 기존의 인적사항과 학적사항이 합쳐져서 1번 인적 학적 사항으로 통합되었죠. 특히 인적사항에서 학부모 정보와 특기사항이 삭제되었습니다. 다음으로 기존의 6번 항목이었던 진로 희망사항은 삭제되었습니다. 진로 활동란에 진로 희망사항을 기재할 수는 있지만 대입 자료로는 제공되지 않습니다. 이어서 학생부 2번 출결 상황에서는 무단이라는 용어 대신 미인정으로 용어가 변경되었습니다. 그리고 5번 창의적 체험 활동 중 봉사 활동에서는 특기사항에 관한 기재가 없어졌고 봉사 활동의 실적만 기재 가능하게 되었죠. 봉사한 기관면과 봉사 시간만 기록됩니다. 또한 동아리 활동 중 자율 동아리 활동은 학년당 1개만 기재할 수 있고 자율 동아리 명과 활동에 대한 내용만 간략히 30자 이내로 기재해야 한다고 말씀드렸습니다. 그리고 청소년 단체 활동의 기재 방법에도 변화가 있었죠. 2022학년도와 23학년도 대입을 치르는 학생들까지는 학교 교육 계획에 따른 청소년 단체는 단체명만 기재가 가능하고 학교 교육 계획 이외의 청소년 단체는 기재할 수 없게 되었습니다. 청소년 단체 활동의 경우 2024학년도 대입을 치르는 학생들부터는 학생부 미기재 사항이 되었습니다. 또한 학교 스포츠클럽 활동의 경우에도 변화가 있었죠. 정규 교육 과정 내에 있다면 개인 특성 중심으로 기재 가능하고 정규 교육 과정 이외의 활동은 동아리 활동란에 클럽명과 이수 시간만 표시할 수 있습니다. 방과 후 활동에 대한 기재 사항에도 변화가 있었습니다. 방과 후 활동에 참여하지 않는 학생들의 불이익을 해소하기 위해 학생부에 기재하지 않습니다. 방과 후 활동은 학생부 미기재 항목이 되었습니다. 또한 수상 경력은 2022학년도와 23학년도 대입까지는 학기당 1개씩만 대입 자료로 제공되도록 개정되었습니다. 그러나 2024학년도 대입부터는 수상 경력이 대입 자료로 제공되지 않습니다. 마지막으로 행동 특성 및 종합 의견은 기재 글자 수가 개정 전 1000자에서 개정 후 500자로 축소되었습니다. 이상으로 학교생활기록부의 기재 항목 및 기재 방법 개정 사항에 대해 살펴봤습니다. 수시 모집에서는 학생부 종합 전형을 눈여겨보실 필요가 있겠는데요. 전국적으로 선발하는 비율과 서울 선호 15개 대학에서 선발하는 비율이 다릅니다. 비교해 볼까요? 2021학년도 기준으로 전국대학에서 모집하는 전형별 선발 비율을 보시면 학생부 교과 전형이
42.3%로 가장 많지만 학생들이 선호하는 서울 15개 대학을 기준으로 살펴보게 되면 얘기가 좀 달라지는데요. 학생부 종합전형이 44%로 가장 많다는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학생들이 선호하는 대학에서는 학생부 종합전형으로 가장 많은 학생들을 선발하고 있는데요. 그렇다면 학생부 종합전형이란 무엇일까요? 학생들의 가능성과 자질은 사람의 수만큼이나 다양합니다. 따라서 하나의 정형화된 공식과 기계적인 수치에 의한 평가는 학생의 다양한 능력을 모두 보여주는데 한계가 있을 수밖에 없겠죠. 즉, 학생이 속한 학습 환경과 학업 동기, 학업에 대한 의지와 열정, 노력 같은 요소들을 반영할 수 없습니다. 바로 이러한 문제를 보완하기 위해서 도입한 종합적인 평가 제도가 바로 학생부 종합전형입니다. 학생부 종합전형은 수치로 계산된 성적만을 반영하지 않고 지원자의 비교과 활동을 통해 보여지는 학업에 대한 노력, 의지, 열정 등을 종합적으로 평가하는 학교 교육 기반의 평가 방식입니다. 즉, 학생의 성적뿐만 아니라 비교과 활동까지 포함하는 학교 생활 기록부의 거의 모든 것을 종합적으로 판단하는 정성평가를 실시합니다. 여기서 정성평가와 정량평가의 의미에 대해 구분하실 필요가 있는데요. 정성평가라는 것은 전형 자료를 토대로 입학사정관이 그 의미를 찾고 해석하는 방법으로 평가하는 것이고요. 반면에 정량평가는 객관적으로 수량화가 가능한 자료를 사용하는 평가 방법을 의미합니다. 쉽게 말해서 내신 성적이 주요 평가 요소라고 할 수 있습니다. 학생부 종합전형은 학교에서의 활동이 능동적이고 적극적인 학생이 유리한 전형이고요. 또한 학생부 종합전형을 준비하면서 자신의 진로를 미리 설계해보고 여러 가지 활동을 하는 과정에서 진로에 대한 깊은 탐색을 가능케 하는 전형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학생부 종합전형이 왜 필요할까요? 기존의 점수 위주의 선발 방식에서는 매우 미미한 점수차에 의해서 합격과 불합격이 결정됐습니다. 이와 같은 방식은 간단하고 편리한 선발 방법이지만 4차 산업혁명이라는 융복합 시대에서 이러한 인재 선발 방식이 적합한지에 대해서는 의문을 가질 수밖에 없겠죠. 그렇다 보니 대학들은 학생들의 학업 능력과 발전 가능성을 면밀히 평가하기 위해 수치의 단순한 합산을 넘어서는 평가 방법을 고민하기 시작했습니다. 그 결과 학교생활 기록부 등 제출 서류에 기반을 둔 종합적이고 다면적인 평가를 도입하게 되었는데요. 이것은 교과 성적이나 교내 활동의 결과만을 평가하는 것이 아니라 그 동기와 과정까지 다면적이고 심층적으로 평가하는 방법입니다. 이러한 종합적인 평가 방식의 가장 큰 의의는 단순히 점수만으로는 평가할 수 없는 학생들의 학업 능력과 잠재력까지도 평가할 수 있게 됐다는 점입니다. 또한 학생들이 학교 교육 안에서 성장하는 데에도 기여할 수 있습니다. 2015 개정 교육 과정과 학생부 종합 전형입니다. 2015 개정 교육 과정에서의 학생부 종합 전형 평가에서 중요하게 다뤄지는 내용은 바로 학생의 과목 선택권이 확대되었다는 점입니다. 이에 따라 선택 과목이 도입되었는데요. 학생이 진로 목표에 따라 과목을 선택할 수 있게 됐다는 것은 무엇을 의미할까요? 그것은 학생의 학업 역량, 전공 적합성 등을 가늠할 수 있는 평가 요소로서 선택 과목을 적극 활용할 수 있게 됐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예를 들면 상경 계열에 속하는 경영, 경제, 회계학과 등은 기업의 조직과 효율적인 운영을 연구하는 분야이기 때문에 수리적인 자질과 분석력이 필요합니다. 따라서 수학 교과가 가장 중요하고요. 수학 1, 2, 미적분, 확률과 통계 과목 등을 고등학교 과정에서 학습하는 것이 유리합니다. 따라서 수학 선택 과목으로 미적분과 확률과 통계 모두를 선택하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또한 의학 계열의 경우 과학에서 기본적으로 화학 1, 생명과학 1을 선택해야 하는 것은 물론이고 심화 과정인 화학 2, 생명과학 2까지도 선택하는 것이 전공 적합성을 보여줄 수 있는 선택인 것입니다. 뿐만 아니라 사람의 생명을 다루는 분야인 만큼 인성을 함양하기 위해 생활과 윤리, 윤리와 사상, 심리학 등의 과목을 함께 선택하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이렇듯 2015 개정 교육 과정에서의 학생부 종합 전형 평가는 학생의 진로와 관련한 과목 선택이 매우 중요하다는 점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이어서 학생부 종합 전형의 핵심 포인트는 무엇인지 살펴볼까요? 학생부 종합 전형은 전공 계열이나 학과를 위해 준비된 학생을 선발하는 전형이기 때문에 무엇보다도 전략이 중요하다고 할 수 있습니다. 모집 단위, 즉 학과에 대한 관심과 열정, 자기 주도성과 성장 잠재력을 보여줘야 합니다. 그렇다면 무엇이 중요할까요? 바로 진로와 관련된 활동입니다. 청소년들의 진로 설계의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습니다. 기억해 주실 부분은 진로가 설계되어 있지 않다면 학생부 종합전형의 전략적인 설계와 활동은 불가능하다는 것입니다. 따라서 학생들의 진로 설계를 도와주시는 것이 학생부 종합전형의 가장 근간이 되는 작업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그런데요, 서로 진로 설계 후에 진로가 바뀐다고 해도 대학에서는 전혀 문제 삼지 않습니다. 어떻게 보면 바뀌는 게 당연하겠죠. 중요한 것은 학생이 진로를 설계했을 당시에 진로 활동이 학생부에 잘 담겨 있으면 됩니다. 또한 진로가 바뀐 이후에 거기에 맞는 학교 활동을 학생부에 담는다면 학생의 전공 탐색에 대한 노력과 열정은 그대로 좋은 평가를 받게 됩니다. 그러나 진로에 대한 방향성이 없는 것은 분명히 문제일 수 있습니다. 사실 고등학교 1, 2학년 시기가 전공 탐색을 위한 비교과 활동을 할 수 있는 가장 좋은 시기인데요. 현장에서 일을 하다 보면 고등학교에 입학하고서도 진로를 찾지 못해서 가장 중요한 시기에 학교 활동을 방향성 없이 하고 있는 학생들을 적잖이 만나게 됩니다. 안타까운 상황이죠. 따라서 진로 설계의 중요성을 다시 한번 강조해 드리고 싶습니다. 저는 개인적으로 중학교 3학년까지는 진로에 대한 설계가 되어 있어야 한다고 생각하고요. 고등학교 배정을 받은 후인 중학교 3학년 겨울방학 때에는 본인의 진로에 맞춰 미리 학생부 종합 전형을 설계하고 고등학교에 입학하라고 추천하고 싶습니다. 이어서 학생부 종합 전형의 4가지 평가 요소입니다. 학생부 종합 전형은 평가의 기준이 있습니다. 그것을 평가 요소라고 하는데요. 이러한 평가 요소를 반드시 기억해 두시기 바랍니다. 연세대, 중앙대, 건국대 등 6개 대학이 정책 과제로 전국의 63개 대학에
학생부 종합 전형의 주요 평가 요소를 분석한 연구 결과를 내놓았는데요. 학생부 종합 전형의 평가 요소를 크게 4가지로 압축해서 제시했습니다. 그것은 바로 학업 역량, 전공 적합성, 발전 가능성, 인성입니다. 이것을 학생부 종합 전형의 4대 평가 요소라고 합니다.